다음은 똑같은 Q인데 Q를 구현하는 방식이 배열 말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Q. 단순 연결 리스트라는 거는 뭐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연결 리스트를 세 가지 형태 배웠어요. 단순, 원형, 이중 이렇게 배웠고, 이중과 원형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중도 아니고, 즉 단방향 연결 리스트이고, 또 원형도 아니다. 맨 마지막 노드는 링크 값을 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 연결 리스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고 첫 노드를 대표 주소로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노드들은 주소를 각각의 링크 필드를 따라가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내가 변수로서 직접 액세스 가능한 것은 첫 번째 노드 뿐입니다. 이 주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드의 링크 값은 널입니다. 그럼 연결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것은 연결 리스트는 각각의 노드들의 연결인데 내가 보관하고자 하는 원소 타입, 바로 이전에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엘리먼트 타입의 배열을 선언했죠. 그러면 그 엘리먼트라는 그 타입은 이 노드 안에 데이터부와 링크부가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부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내가 이 연결 리스트에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줄줄이 엮어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링크부인 거죠. 그래서 이 노드의 그림상에서 보면 이쪽이 데이터부, 오른쪽이 링크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데이터부는 처음 배우는 단계로서 구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한 데이터부를 만들었어요. 지금 캐릭터 하나씩만 넣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연결 리스트, 지금은 흔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연결 리스트를 Q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스택에서는 노드가 들어가고 나가는 포지션이 한 군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이라는 하나의 포지션이 맨 앞부분을 가리키고 그 자리에 삽입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 삽입, 삭제하려고 해도 그 탑이 가리키는 자리에 있는 걸 삭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됐었는데 Q에서는 노드가 삽입되는 위치와 삭제되는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어, 삽입되는 위치를 가지고 삭제되는 위치를 예측할 수 없고 반대로 또 삭제되는 위치를 가지고 삽입되는 위치를 예측할 수 없다. 두 값이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프론트하고 리어라는 인덱스를 각각 뒀었죠. 배열을 이용한 구현에서도. 그럼 여기에서도 프론트하고 리어를 각각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의 프론트와 리어는 뭘까요? 배열로 구현할 때의 프론트와 리어는 배열의 인덱스, 인테저 값인 배열의 인덱스 값이었어요. 그러면 연결 리스트에서는 노드 포인터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노드 포인터를 가지는데 하나는 마지막 삽입된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음 삭제될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개념이 약간 다르죠. 배열에선 뭐였죠? 마지막 삽입된 위치. 이거는 똑같죠. 마지막 삽입된 원소니까. 그렇지만 배열에서는 마지막 삭제된 위치였어요. 그렇지만 연결 리스트에서는 마지막 삭제된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는 마지막 삭제된 위치가 아니라 다음번 삭제될 위치, 즉 유효한 원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구현할 때 구현하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구현했던 배열에서도 마지막 삭제된 위치가 아니라 다음 삭제될 위치를 프론트 인덱스로 사용해도 구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 구현은 가능합니다. 다만 프론트라는 거는 삭제될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정보를 갖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너린 상태의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프론트 값하고 리어 값이 똑같이 널이면 되겠죠.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테니까, 노드가 없으니까 가리킬 대상이 없죠. 그래서 둘 다 널 값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초기 상태이며 공백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초기 상태는 처음에 빈 리스트, 공백 상태는 이렇게 노드들이 있다가도 여기서 4번 삭제하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 상태를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도 프론트하고 리어가 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큐의 구현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소스를 볼게요. 소스에선 당연히 처음에 노드 구조체를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기 참조 구조체죠. 연결 리스트를 위한 큐 구현에 필요한 타입들을 선언을 먼저 합니다. 자기 참조 구조체를 먼저 봅시다. 이 부분이에요. 자기 참조 구조체인데 이게 자기 참조 구조체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이름이 스트럭트 큐노드인데 자기랑 똑같은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 참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노드 구조로 본다면 윗부분에 이거는 데이터부, 여기는 링크부. 그래서 데이터하고 링크라고 이름을 각각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최대한 간단한 타입으로서 캐릭터 타입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빈 리스트, 초기 상태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원소 개수가 컴파일 타임에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최대 개수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서 프론트 리어를 같은 값을 줌으로써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에서는 미리 아직 저장할 대상이 없는데 미리 노드를 할당받아 놓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면 노드 개수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노드 개수 제로라는 것은 에멀록 받은 내용 없고 프론트하고 리어가 둘 다 널인 상태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노드를 빈 리스트를 준비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빈 리스트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은 노드는 필요 없고 프론트 리어라는 두 개의 포인터 값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라는 포인터, 리어라는 포인터 두 개의 포인터만 가지고 있으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큐 구현이 돼요. 그럼 노드라는 거는 선언했는데 언제 쓰여요? 언제 쓰여요? 이 두 개의 포인터가 바로 그 노드에 대한 포인터죠. 그래서 원소를 삽입하게 되면 에몰록을 받아서 그것을 리어 자리에다가 붙여주는 것이죠. 그게 노드 삽입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유의하세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큐를 작성을 할 때는 초기에 잡아두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프론트하고 리어 값만 가지고 처음에 빈 큐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빈 큐를 표현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create linked queue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는 반환 타입이 뭔가 봅시다. 반환 타입은 LQ 타입.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면 LQ 타입은 요거예요. 포인터 두 개만 갖고 있는 그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 타입의 사이즈 오브 이 타입이라는 거는 8이 나오겠죠. 포인터 두 개니까 8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터 값만 세팅하면 됩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이 타입, 포인터 두 개만 갖고 있는 구조체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받아서 이 타입의 바이트 수만큼을 에멀록 받아요. 그러면 포인터 두 개를 가진 LQ라는 포인터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말로 너무 길게 됐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에멀록을 받죠. 에멀록 받아서 봤는데 에멀록 받은 것은 누가 가리키고 있냐 하면 LQ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이렇게 에멀록 받은 것입니다. 에멀록 받은 곳 안에는 포인터 두 개가 들어있죠. 이 두 개의 포인터에다 각각 너를 어,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포인터 다 가리킬 대상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LQ를 반환을 하면 돼요. 이 포인터를. 이 포인터 위치를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함수를 부르는 곳에서는 LQ 타입 포인터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포인터에다가 여기서 반환한 것을 보관하면 되겠죠. 그랬다가 그것을 다시 다른 함수로 넘기면서 뭐 노드를 삽입해라, 삭제해라 이런 것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 모든 관련된 함수에서 이 LQ 타입 포인터를 인자로 받아들일 겁니다. 당장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empty냐라고 물어보면서 Q타입 포인터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요것이 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서 return true, false 하면 됩니다. is empty에서는. 그럼 이름이 is empty니까 empty일 때 1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연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체는 프론트 포인터 하나, 리어 포인터 하나 이렇게 포인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널인지 아닌지는 뭘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지금 현재 빈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포인터가 다 널이죠. 그럼 비지 않게 이렇게 노드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얘네 둘이 다 이 노드를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즉 이 연결 리스트가 비었냐 안 비었냐는 뭘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이 포인터가 널이거나 이 포인터가 널일 때 실제 운용을 할 때는 이거 두 개는 같이 널이거나 같이 널이 아니게만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든 잡아서 여기선 그냥 임의로 프론트를 잡은 거예요. 하나를 잡아서 그 포인터 이퀄 널이면 노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으니까 널인 거예요. 그래서 널이다, empty다 라고 하고 return 1, 즉 true란 얘기죠. is empty가 true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is empty는 false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지금 6분의 2 분량이 상당히 많죠. 여기 있잖아요. 6분의 2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앞에서부터 요 6분의 1 페이지에서부터 차례대로 타이핑하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함수는 inQ죠. 즉 새로운 원소 삽입이죠. 원소 삽입인데 여기 봅시다. 원소 삽입인데 뭘 주고 있나요? 지금 원소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노드를 원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노드의 데이터부를 원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노드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이 노드 안의 데이터부에 해당하는 엘리먼트 타입만 주고 있어요. 데이터부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노드 포인터 타입을 선언해서 거기에다가 노드의 바이트 수만큼을 에멀록해서 그 에멀록 받은 노드 안에 데이터부에다가 여기서 준 아이템을 넣고 그 다음에 링크부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Q를 표현하는 연결 리스트에 편입시키면 되겠죠. 그럼 봅시다. 먼저 에멀록을 받았어요. 에멀록을 받은 이 포인터는 곧바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널인지 먼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if new node가 널이면 뭐 예외 체크를 하겠죠. 잘못됐다. 뭐 exit 1 이런 식으로 예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생략했고 그 다음에 new node의 데이터부에다가 내가 받은 내용 넣었고 아이템 그 다음에 링크부를 요 밑에서 이제 링크부를 이용해서 편입을 할 건데 일단은 그냥 링크부를 널이라고 넣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 노드 영역의 안에는 내용을 다 채웠어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이 노드의 링크부와 기존 연결 리스트 상에 있는 노드들의 링크부를 서로 움직여서 기존의 연결 리스트 안에다가 새로운 뉴 노드를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절해야 될 거는 뉴 노드의 링크부, 그 다음에 뉴 노드가 삽입될 위치 앞 노드의 링크부,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라 LQ의 프론트 값, 리어 값을 같이 움직여서 편입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원소 삽입의 단계죠. 삽입할 때는 프론트는 관여하지 않죠. 리어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어만 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얘기가 또 있죠. 봅시다. 그러면 대분류해서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나눠서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처음에 저 앞에 구조체를 잡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노드가 들어왔을 때는 현재의 프론트하고 리어 값은 널이죠. 가리킬 노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노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론트하고 리어가 똑같이 그 새로 들어온 노드를 가리키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이후 노드로는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노드가 들어올 때나 세 번째 노드가 들어올 때나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리어 번째 원소, 리어 번째 노드 바로 뒤에 새 노드를 붙여주면 돼요. 이 경우죠. 리어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외인 빈 상태에서 첫 노드가 지금 요거는 첫 노드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빈 상태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하는 함수를 마련했잖아요. 앞에 함수 이름이 뭐였죠? isEmpty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f isEmpty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empty 상태에서 첫 번째 노드가 들어오는 상황이면 프론트하고 리어는 둘 다 얘를 가리켜라. 그 다음에 얘의 링크부는 널인 게 맞죠. 왜냐하면 자신이 첫 노드이자 마지막 노드니까 자신의 링크 값은 널인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널이라고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다음 첫 노드가 아니라 두 번째 이후 노드로서 편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리어 뒤에 붙여야 되겠죠. 리어의 링크부가 현재는 널 값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뉴 노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의 리어는 뉴 노드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뉴 노드가 들어간 다음에는 이것이 마지막 노드가 되어야 되겠죠. 즉 얘가 마지막 노드가 된다라는 건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리어로 하여금 얘를 가리키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뒷문장이죠. 리어로 하여금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리어 바로 뒤에 새로운 구조체가 붙고 노드가 붙고 그 노드의 데이터부에 여기 인자로 받은 지금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필기도구를 인자로 받은 요 아이템을 노드의 데이터부에 챙겨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Q를 들어갈 건데요. 먼저 여기에서 조금 더 볼 게 있어서 아직 화면이 이 상태입니다. 인큐에서의 예외 처리는 뭡니까? 인큐가 실패할 때는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 있죠? 에멀록을 받았는데 실패할 경우, 즉 힙 영역이 모자랄 경우가 인큐의 예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그 예외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갑시다. DQ에서의 예외 사항은 뭡니까? 그것은 Q가 비어 있는 게 예외 상황이죠. 예, Q가 비어 있는 게 예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Q가 비었을 때 뭐 exit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엘리먼트 타입을 활용해서 0을 그냥 반환을 하고 있어요. 엘리먼트 타입에서 정수니까 0을 반환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캐릭터들만 들어올 거니까 캐릭터로서 널 캐릭터가 들어가니까 예외 처리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럼 else부로 넘어왔다라는 건 예외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삭제될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원소는 누가 가리키고 있죠?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장을 두 단계로 해야 돼요. 무슨 두 단계 저장인지 잘 봅시다. 먼저 먼저 결과를 보고 들어갑시다. 프론트 값하고 저장해야 될 대상이 두 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 프론트 값하고 두 번째 프론트의 데이터부, 이 두 개를 저장해 둬야 됩니다. 각각 왜 저장해 둬야 되는지 봅시다. 두 개를 각각 저장하기 위해서 프론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올드라는 포인터, 프론트의 데이터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왜 별도 변수에 저장해야 되는지 봅시다. 프론트 값은 지금 현재 다음 삭제될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LQ의 프론트에서 노드를 하나 제거할 거기 때문에 제거한 다음에는 프론트를 한 칸 전진시켜야 되겠죠. 이 문장 전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변하게 돼요. 이 문장에서 변하게 되죠. 그러면 프론트가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수행되는 순간 바로 이전의 프론트 값은 사라지게 되죠.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프론트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 그러면 바로 전에 프론트가 가리켰던 것은 풀이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프론트에 다른 값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통과하기 전에 프론트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노드를 풀이시켜요. 되었죠. 그래서 프론트 값이 왜 저장되어야 하느냐, 별도 변수에 저장되어야 하느냐 설명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의 데이터부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런지 봅시다. 이 함수의 반환값을 보세요. 반환값을 보면 이것은 엘리먼트 타입이죠. 즉 데이터부에 있는 원소 타입이에요. 그럼 어느 데이터부인가요? 프론트 값이 변화하기 전의 이전의 프론트가 가리키는 노드의 여기 데이터부, 이 내용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프론트 값이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전진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론트의 링크부가 날아가지만 데이터부도 같이 날아가죠. 링크부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링크부는 그냥 날아가도 되고요. 데이터부를 건져야 되는데 프론트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 이전에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던 노드 자체도 찾을 수 없지만 그 노드가 가진 데이터부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데이터부는 언제 쓰느냐? 자, 이렇게 끌고 와 봅시다. 데이터부는 이 리턴문에서 쓰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삭제됐다라고 삭제와 동시에 그 삭제된 노드의 데이터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가 삭제됐다라는 거는 이 노드를 힙 영역으로 되돌려준다, 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노드 자체를 프리시키면 링크 보고 데이터 보고 다 함께 삭제되는 것이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시키기 전에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부의 값을 별도 변수에 저장해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올드의 데이터부를 별도 변수에 저장해 뒀어요. 그리고 올드를 날렸죠. 프리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저장해 뒀던 그 노드의 데이터부를 반환을 해줍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 이거 몇 문장 안 되지만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고,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원리는 무엇이냐? 2단계로 이 두 개의 값을 다 별도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만 이렇게 순서대로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부분은 간단한 듯 하지만 많이 헷갈리고 하니까 눈으로 한번 쭉 익혀두신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여러분 각자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한번 정리해서 해보세요. 그러다가 안 풀리면 다시 강의 자료를 보시고 아니면 교재를 보시거나 하고 다시 덮고 혼자서 해결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꼭 권해드립니다. 해보시기 바래요.